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어떠한 재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잘 아는 지인분께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저와 제 주변에 있던 몇몇 친구들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뉴멀든에 있는 한인 중국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음식을 주문하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눈치를 보던 제 친구 하나가 저는 짬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친구가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무슨 짜장면이며 짬뽕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장님 오늘 한턱 내실 거죠? 그럼요. 마음껏 주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주문하지 않았던 팔보채, 탕수육 등 그 음식점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나오니까 짜장면, 짬뽕 주문했던 친구들이 제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짜장면, 짬뽕을 시켰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 얘기가 눈치가 보여서 그랬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떤 일로 저녁을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짜장면, 짬뽕을 시켜야죠. 근데 영국에 있는 한인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좋은 일로 그것도 저녁을 사시겠다는데 아니 왜 그분 주머니 사정을 제 친구들이 걱정을 합니까? 마음껏 주문하면 되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어떠한 재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제가 대학을 다녔던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언론사마다 보안사의 하사, 중사, 상사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모든 기사가 윤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위질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무식한 보안사의 중사놈이 내가 쓴 기사를 도려냈다고. 내가 어떻게 기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기자님의 하소연을 같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잘못 쓰면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량 숙청되는, 즉 언론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해직 사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그 이후에 선교 활동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예전에 내노라 하는 그런 신문사의 기자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가 지금 와서 기사 잘못 썼다고 누가 안기부에 붙잡아가서 고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사령부에서 가위 들고 나온 상사가, 중사가 신문 기사를 도려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 저는 법률을 하는 사람이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첫째,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돼야 되고, 둘째, 그 커뮤니케이션 된 그 내용들이 자유롭게 익스프레션 되어야 된다. 즉 한글로 표현하면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된 내용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지만 언론의 자유가 지켜진다. 저는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려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취재한 기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즉 신문이나 또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검찰청의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출입 기자단에 속하지 않으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언론이 자유로우려면 취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취재 자체를 벽을 그어놓고 막아놓고 우리처럼 뽑힌 사람 아니면 여긴 취재 못해. 이 방송사, 이 신문사 소속이 아니면 너희들은 취재하지 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1인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취재진이 아닙니까? 취재진은 꼭 자본금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자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회사의 취재진만 취재진입니까? 그 다음 취재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죠. 누구나 다 취재를 해야 되는데 기자단이 막아놓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만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도한 사람, 다른 목소리를 찾아서 보도한 사람은 그 기자단에서 제명을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스스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리고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카르텔을 만든 기자단이라고 하는 카르텔을 만든 기자들 입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들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은 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 안기부가 보안사가 언론을 억압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린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기자들 스스로가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기자단을 구성하고 그 기자단에서 심사를 하고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취재해서 쓴 글을 감시하고 살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 독재자가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를 망치는 독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청와대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야 합니까? 왜 검찰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야 됩니까? 모든 언론인들은, 모든 기자들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다 취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 다 그 취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누구나 다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더니 기자들이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줄을 세우고 그리고는 언론을 검열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낯뜨겁게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 기자 아닙니다. 기레기들입니다. 기자단 해체하셔야 됩니다. 기자단에 속한 사람만 취재하는 관행 없어져야 됩니다.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법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독재적인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기자단을 형성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기자가 기자를 감시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취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발표할 수 있는 미디어 세계가 왔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취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목을 국회가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